네, 반갑습니다. SGA, 지금 와 계신 SGA 솔루션즈는 이제 GTA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굳이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서 통제, 관리와 통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제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시장에 나온 지 한 3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내에 도입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그 중앙에서 통제하는 부분, 접근 통제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은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경계망 모델에서 실제 오픈망으로 바뀌면서 해당 내용이 바뀌게 될 텐데요. 네트워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VPN을 사용하던 걸 SDP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의 바뀌는 게 있겠지만 그 외에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DB 접근 제어 아니면은 웹 게이트웨이 이런 이제 기반이 되는 제품들을 바꾸진 않아요. 결국 그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지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이제 보통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PEP, 그러니까 접근을 제어하는 실제로 접근 제어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PEP 영역에 어떻게 하면 정책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동적으로 할당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게 이제 접근과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파라다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 저도 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AI를 안 하면 살아남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AI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안 쪽에서는 이제 GTA하고 N2SF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그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다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N2SF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과장 또는 이제 부서장에게 실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 대부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은 많이 바뀌어 있고 이미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그 GTA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 분이 한 분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시작한 게 이제 리스트라 아니면 이제 그 뒤로 이제 컨설팅의 대표에서 같은 데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다라고 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포레스트나 다양한 회사들이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나왔습니다. 이 표준들을 만들 때 저희 회사도 좀 참여를 했었고 그 플랫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딱 하나로 이제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경계망 모델에서는 하지 않았던 한 번 인정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신뢰를 한다라는 내용에서 한 번 인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뢰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제 지속적인 검증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한마디가 제로 트러스트를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검증을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단순한 식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치로 붙었는지 어디서 붙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붙으려는 시스템이 단순하게 웹서버인지 아니면 업무 시스템인지 핵심 그 사내의 시스템인지 보안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해당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접근 의사결정, 접근 결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접근 결정이 만약에 이게 쉬웠다면 제로 트러스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썼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까 맨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매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행위 자체가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어떤 것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도 모두 다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요소들, 여기서 이제 7가지 요소만 써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게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구는 접근하고 누구는 접근하지 않게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자가 매니저드 디바이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등록된 장치. 이 등록된 장치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일 수도 있고 개인 장비이지만 이 사람은 사용하겠다라고 등록해. 어쨌든 관리되는 서버, 관리되는 PC에서 그 내부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시간에, 업무 시간에 뭐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을 접근을 한다 했을 땐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결정한 요소들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2차 인증을 한다든지 세션 타임이 원래 1시간인데 10분으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걸 관리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외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와가지고 회사 업무 시스템에 붙는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부터 VPN을 타고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서 뭐 SVN을 붙는다든지 이런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부분들에 보면 특정한 제가 VPN을 붙을 때는 외부에 있으니까 그날이 붙지만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 붙을 때는 다른 정책으로 수립을 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막히게 되고 어디는 열리고 어디는 오픈하게 되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사를 대상으로 이걸 구성을 하다 보면 뭐 접근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 보통 PEP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이제 GTNA 게이트웨이 부분이나 PEM, 뭐 DB 접근 제어, 뭐 APIM 같은 내용들, 뭐 SDP 같은 내용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각각 그 다른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게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존에는 단순히 ID 패스워드와 2차 인증만 했었는데 이번에 UEM 장치를 도입을 해서 장치의 디바이스의 신뢰도도 평가해서 접근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이 많은 시스템에 똑같은 정책을 다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 시스템에 수많은 정책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아키텍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GTA를 구성을 한다고 하고 GTA가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최소로 수정하면서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는 행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방법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접근 결정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내용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로 어떻게 시스템을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2차 인증을 받았든지 암호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지문인식을 했는지 또는 무인정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패스워드리스 방식으로 뭐 베이스 인정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팩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PIP 게이트웨이 부분이 되고 이제 PDP 부분이 됩니다. 그럼 PIP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폴리시 인포메이션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명칭을 폴리시 인포메이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PIP가 똑같이 돼가지고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PIP 게이트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가트너나 포레스트에서는 똑같이 이제 PIP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 PIP 게이트웨이에서 결국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내에 있는 분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이 내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죠. 그거 이제
그 컨텍스트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그 접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해당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제일 좌측편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 PIP의 어떤 요소, 결정적 요소들을 가져오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치 단말,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부터 이 사람이 안티바이러스를 쓰고 있는지, 멜웨어는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백신은 잘 돌리고 있는지, 뭐 패치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첨가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신뢰도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EDR이나 EPP 또는 이제 유출 방지 솔루션, DLP나 이런 내용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CIEM이나 SOA 같은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이벤트를 추출한다든지 기존에 IAM이나 EAM, SSO 같은 사용자 계정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속성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속성 기반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CIEM-SOA와 좀 차이점이 될 텐데요. CIEM-SOA는 이제 구분을 하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후속 처리가 되겠죠. 후속 처리 이벤트에 집중이 됐다 그러면 PIP 징후를 탐지하는 요소들은 실제로 이상 행위가 발생하는 이전 시점에 예측하고 모델링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령들이 의미 있는 속성 값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속성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예시는 4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8가지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한 건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구성한 건 아니고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리스트나 레드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속성들을 사용자나 경로, 장치 이런 여러 요소들을 나눠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탐지가 되고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면 이 내용들을 실제로 이상 징후나 접근 통제에 하는 요소들로 정확하게 속성으로 반영을 시켜주게 되겠죠. 반영을 시켜주고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른 시스템에서 접근을 했다, 또는 이 사람이 항상 대한민국 내에서 또는 수도권 내에서만 이 사람이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외국에서 갑자기 접근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행위를 발생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경계망 모델에서는 차단한다라고 끝날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오면은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또 출장을 가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재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OTP만 인정을 하던 걸 페이스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세션 타임이 1시간인데 10분으로 줄여서 재인정을 계속하거나 행위 자체를 이제 짧게 끝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나눠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당 이상 행위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하는 게 한 200여 가지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맞춰서 처리해주는 행위 역시 그 200여 가지 돼서 이걸 취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거기가 이제 플랫폼,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의사결정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사용자를 실제로 통제를 하는 행위로 접근을 해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PEP, 접근 제어를 해주는 요소들로 이제 붙여서 해당 내용 행위를 발생하게끔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줘야 1번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해 해줘야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로 이제 PIP 제품이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해당 제품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보안 담당자 또는 보안을 감지하는 사람 또는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운영을 하면 제일 많이 콜을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접속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도입을 하고 나면 대부분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이 사람이 접근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 털렸는지, 아이디를 털렸는지, 암호를 털렸는지, 아니면 OTP를 털렸는지 안 알려주듯이 이 사람이 원래는 어디에서 이 사람이 국내에만 로그인했는데 국외에 로그인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된다라고 알려주면 해커들이 그걸 우회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단순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 담당자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원래는 자기 지점, 자기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회사 내의 업무 시스템 접근하기 위한 경로들을 다 추적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트래킹해서 살펴보면서 이 지점에서 장치의 안티바이러스가 업데이트한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실제로 담당자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한 구체적인 예일 뿐이고요. 이런 요소들을 해서 이제 신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은 이제 앞에 이 앞타임에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GTA 내에 구성했을 때의 요소들인데요. 실제로 외부 사용자나 사내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GTA PIP 솔루션에서 대상 시스템을 정보를 수집하고 신뢰도 정보를 수집하고 신뢰도 정보를 수집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인증인가 신뢰도 차단 정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단 부분에 있는 이제 PIP 솔루션들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 PIP 솔루션과 연결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쪽은 이제 N2SF에서는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들이 되겠죠. 뭐 락이라든지 이제 DLP 뭐 방화벽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되는데 이런 솔루션들하고 연결을 할 때는 이제 세물이나 OIDC 같은 이제 솔루션에서 IDP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 플래시 에이전트 같은 OPA 솔루션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ID 허브나 REST 콜 같은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해서 실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실제 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실제로 사용자의 접근 통제까지 이루어지는 구성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T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 내에 이제 개인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워낙 많게 됩니다. 단순하게 시스로그 같은 이런 로그 분석을 하는 이제 스프렁크 같은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심 스왑 솔루션, 그 외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신뢰도 정보를 이제 판단을 하고 해당 내용들의 속성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 내용들을 조합적으로 인증인가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 시스템을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로그인 하던 걸 이제 이 로그인 중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증 중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부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 붙을 때는 그냥 SSO를 해가지고 그냥 ID 패스도 없이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접근한다 라고 하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DB 접근을 해서 2차 인증을 한다든지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인정을 하는 인정 통합을 하게 되고 이런 통합 이후에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주는 모델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GTA를 지원하고 있는 ICAM 솔루션이 이제 주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폴리시 엔진, 그러니까 PDP 역할을 해주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PIP 솔루션과 연계하기 위한 기능들, 그다음에 다양한 표준들. 이 다양한 표준이라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및 이제 네트워크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은 부분이고 그 내용들에 대한 최신 프로토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내용들이 속성이나 그 내용들에 대한 계산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속성들이 늘어나거나 속성들이 추가되더라도 실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많이 수정하게 되면 관리 요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이제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복잡한 수식을 단순하게 적용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엔진들, 그 다음에 룰 베이스 워크플로우나 그 다음에 IPI,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베이스의 정책 수립,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품에 대한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 부분이고요.